카메라 때문에 시야가 조금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리를 조금만 이동해 주세요. 자, 우리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 중에 148페이지에 25번 문제는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검정기는요. 얘기해. 검정기의 원리. 검정기의 원리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래? 검정기는 정전기 뭐를 이용한 거야? 유도. 이게 원리. 이 검정기의 역할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검정기는요. 실제로 어떤 물질의 정기적 성질을 검사해주는 기계예요. 이게 역할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검정기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어. 검정기 옆에 갖다 댄 물체가 첫 번째는 전기 띄었니? 라고 하는 대전 여부를 판단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전기를 띄었으면 얘 무슨 극이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라고 하는 전하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갖다 댔을 때 더 벌어져. 그럼 무슨 극이란 뜻이야? 검정기랑 같은. 그쵸. 같은 극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므라들어요. 무슨 극이란 뜻이야? 반대. 그쵸. 반대극이란 뜻이야.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극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갖다 댄 애들이 오므라들어 몇 센치, 벌어져 몇 센치, 움직이는 정도가 클수록 더 세다라고 해서 전하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역할이야. 자, 근데 이러한 검정기가 이 역할을 하려면 검정기는 어떤 상태로 존재해야 돼? 말해. 대전기. 대전되어야 돼. 전기 띄고 있어야 돼. 근데 어떤 극으로? 금속판과 금속박이 같은 극.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맞아. 같은 극으로 대전되어 있어야 이런 판단이 가능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온통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다고 쳐봐. 그랬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대전체 A는요. 갖다 댔더니 더 벌어졌어요. 아, 너는 반대, 너는 같은 극이구나. 더 벌어졌으니까. 그리고 B를 갖다 댔더니 오므라들었어요. 너 반대극이구나. 근데 문제는 C요. C를 갖다 댔더니 오므라들었다가 벌어졌어요. 일단 오므라들었으니까 반대극인 거 맞습니다. 근데 더 벌어지는 이유는 뭐야? 오므라드는 건 알겠어. 더 벌어지는 이유는 뭐야? 라고 하면 여기에 갖다 댄 플러스 대전체를 띈 애가 엄청나게 센 플러스를 띈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를 띄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당기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얘가 중성이 돼서 다리가 다쳤는데도 계속 잡아당기는 거야. 계속 잡아당기니까 중성이 된 후에도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마저 끌려 올라가. 되겠어?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다시 벌어져. 이런 얘기예요. 되겠어? 그래서 그냥 오므라드는 게 아니고 오므라들었다가 다시 벌어진다는 얘기는 엄청 세대를 갖다 댔구나 라고 하는 걸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B와 C는 서로 반대극인 거 맞는데요. 그 중에서 B보다 C가 더 센 전하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시 벌어질 수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되겠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해 볼 만한 내용. 그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요. 지금 효진쌤도 숙제를 내드리고 있어서 제가 숙제를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숙제가 우리 148페이지까지야 라고 해서 선생님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에 조금 시간을 내서 158페이지까지는 완성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의 숙제를 선생님이 다 못 내드리면서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진도 나가고 나서 빠진 부분들은 다 할 건데 미리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은요. 정전기가 아니고 우리는 뭐에 대해서 할 거다? 전류에 대해서 할 거다. 그래서 169페이지 피시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부터 해야 되는 진도 전류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좀 할 수 있게끔 할게요. 에스더야, 서 있는 김에 거기 보이는 거. 자, 오늘 하셔야 되는 내용이 전기 파트 중에서 두 번째 전류라고 하는 회로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오음의 법칙. 되겠어? 중학교 2학년 내신이기도 하고 요즘에 과거 입시나 영재 입시에서 회로도를 조금 내기 시작했습니다. 회로도가 한참 유행했다가 유행이 꺼져서 거의 안 나왔다가 요즘에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계열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회로도도 한번 보자 라는 얘기야. 자, 전류는요, 전자가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흐르는 겁니다. 자, 그거를 우리는 전하의 뭐라고 한다? 흐름. 이 전하의 흐름을 전류라고 한다.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가장 간단한 장치를 전기 회로라고 하고, 그 회로를 실제 그림이 아니고 기호로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는 회로도라고 이름 붙인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전기 회로도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배우자 이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것처럼 스위치가 열린 상태에서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는 도선 속에 원자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전자가 있어. 이때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됐어. 전기가 흐르지 않을 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도 전자는 움직인다. 단 전자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적 현상을 못 만드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였던 아이를 나는 스위치를 닫으면 이 스위치가 닫힌 공간에서 건전지가 미는 힘에 의해서 한쪽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를 때는 사실은 원자는 가만히 있지만 불규칙하게 움직였던 전자를 한 방향으로 밀어줘서 얘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서 전기적 현상을 만들어. 이게 전기가 우리가 흐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를 한 방향으로 밀었어요. 자, 그러면 이 밀리는 이쪽이 건전지의 무슨 극? 밀은 쪽이 무슨 극?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를 청력으로 밀겠죠. 당기는 이쪽이 무슨 극?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자는 마이너스 쪽에서 밀려서 플러스 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건전지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쪽에서 밀리니까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이야. 됐어? 자, 그래서 도선 속에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인데요.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밀려서 플러스 쪽으로 가는 게 자명하죠. 근데 전자를 실제로 도선으로 까서 보기 전까지는 실제로 이 안에 뭔가가 흐르기는 흐르는데 뭐가 흐르는지 몰랐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전에 과학자들은 도선 속에 가상의 전류라는 게 있어서 전류가 흐를 거야 라고 그냥 가정한 거였어. 근데 이 전류가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했지? 거꾸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거야 라고 가정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모든 전기적 현상을 설명했는데 나중에 도선을 까놓고 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실제로 가는 건 거꾸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전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전류를 뭐라고 했냐면 전자의 반대 방향으로 해. 흐름이야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전자가 무슨 극을 띠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뭐지? 플러스. 그래서 과학자들은 플러스의 전기를 띤 플러스 전하의 흐름이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전류의 정체야. 그래서 도선을 까서 보면 실제로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없고 전자만 움직여. 그래서 이 방향과 반대 방향의 흐름으로 우리는 전류라는 게 흐른다라고 가정하자고. 됐어. 그래서 전류는 전자와 반대 방향의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전류가 얼마 흘러요? 우린 전류계 가지고 잽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도선이 지금 1A가 흘러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전류의 흐름을 우리가 그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했는데 그 흐름의 세기를 암페어로 재잖아. 그 중에서 1A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뭐니? 라는 거였어요.
1A는 도선의 한 단면에 1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전자가 625, 18개 움직이는 빠르기를 1A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1초라는 시간 동안에 625, 18개의 전자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1A라고 하겠대. 근데 매번 625, 18개를 얘기하는 게 귀찮잖아. 연필도 12자루를 12자루라고 얘기하는 게 귀찮잖아. 12자루를 묶어서 우린 뭐라 그래? 한다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전자 625, 18개를 묶어서 우리는 전하 1쿨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1A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0쿨롱의 전하가 움직였어. 몇 암페어? 10암페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류라고 하는 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인 전하량을 얘기한다. I는 T분의 Q.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워드렸어요. 전하량 Q는 IT 강국 대한민국. 되겠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Q는 IT. 되겠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1A의 정의도 정확하게 알아두자. 특히 3과고 친구들은 머릿속에 외우자. 됐니? 네. 과거 입시에서 물어봐요. 출석 면담에서. 1A의 정의 얘기해봐. 작년에 나왔던 건 1뉴턴의 정의 얘기해봐. 이게 나왔습니다. 세종과거에서 1뉴턴의 정의 얘기해봐. 뭐라고 할까요? 1kg의 물체의 가속도를 1m/s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 알겠습니까? F는 MA잖아요. 그러니 1뉴턴의 정의는 1kg짜리 물체의 가속도를 1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를 1뉴턴으로 정의했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겠냐? 이런 식으로요. 요즘은 정의를 좀 물어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A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하량 구하는 시기 Q는 IT다.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회로도 속에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 회로도에 이렇게 전기가 흐르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수학적으로 검증해 준 과학자 이름이 바로 옴입니다. 그래서 회로도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옴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회로도에 전류가 흐를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전류, 저항이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회로도에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압, 전류, 저항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그중 전압을 나타내는 기호가 뭔지 아세요? V예요. 단위는 뭔지 아세요? 볼트입니다. 됐죠? 전류를 나타내는 기호는 I고 단위는 암페어인데 높아지면서 물어본다. 1A는 몇 미리암페어? 네, 1000mA고요. 모든 계산은 암페어로만 합니다. 미리암페어로 나와도 암페어로 바꿔서 계산합니다. 되겠어? 자, 그 다음에 저항을 나타내는 기호 R이고요. 단위는 옴이야. 우리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회로도 사이에 생기는 이 세 가지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관계식 알죠? V는 뭡니까? I, R이라는 관계가 있어 라는 얘기인데 이 관계를 말로 설명해봐. 이 관계를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V는 IR인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관계 되겠습니까? 첫 번째 관계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항이 일정할 때 누구와 누구는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게 옴의 법칙이죠. 또는 두 번째 뭐가 일정할 때? 전류가 일정할 때. 그래서 V는 IR인데 꼬맹아 전류를 일정하게 하래. 그러면 1A, 1A 이런 식으로요. 근데 저항이 한 놈은 1옴이고 한 놈은 2옴이라고 쳐봐. 그럼 전압은
1V 얼마? 2V잖아. 그러니까 저항이 2배 커지면 전압도 2배 커지잖아. 맞아. 그러니 전류가 일정할 땐 우리가 전압과 저항 사이의 관계가 비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 얘기죠. 세 번째요. 요번에는 전압이 일정할 때요. 아, 전압이 일정해? 그러면 전압을 2 이렇게 일정하게 두자. 그래서 전압이 일정할 때요. 이때 전류와 저항 사이의 관계예요. 전류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항은요? 2고 1이어야죠. 그러면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니? 반비례예요. 그래서 전류와 저항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게 오음의 법칙이고요. 이걸 간단히 표현한 게 V는 IR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는 게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얘기인데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베이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선 속에 생기는 저항이라는 거의 정체가 뭐야?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이에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이에요. 저 회로도에서 전류가 흐르는 상황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막대판이 있다고 쳐. 거기다가 내가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 그리고 이 사이를 쇠구슬을 굴릴 거야. 됐어? 네. 그러기 위해서 판을 약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벽돌을 세워서 판을 경사지게 해서 쇠구슬을 굴립니다. 그랬을 때 쇠구슬은 뭘 얘기할까? 쇠구슬은 도선 속에 움직이는 전자예요. 됐어? 되겠어? 전자고요. 이 쇠구슬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빠르기를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거야. 되겠니? 그랬을 때 이 못은 뭘 얘기하니? 움직이지 못하는 원자. 그럼 저항은 뭘까? 전자가 가다가 원자와 충돌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선 속에 가만히 있는 원자들 사이를 전자가 지나가. 근데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어. 근데 가다가 원자와 충돌을 하면 작용반작용의 힘에 의해서 뒤로 밀렸다가 다시 피해가기 때문에 충돌을 하지 않을 때보다 충돌할 때 진행하는 속도가 훨씬 느려지죠. 그래서 저항은 됐니? 전자가 원자와 충돌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전자의 흐름이 느려지는 현상을 우리가 저항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때요. 이러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요. 중학교 때는 2개 배우지만 실제로는 4개다 라는 걸 물리원에서 했어요.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 4가지. 첫 번째는요. 단면적. 두 번째 길이. 세 번째 이놈의 새끼들 온도. 네 번째 물질의 종류. 되겠어요?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4가지인데요. 우리 구리가 저항이 크니 플라스틱이 저항이 크니? 플라스틱이 저항이 크잖아요. 물질의 종류만으로 알잖아요. 됐어.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사실은 물질의 종류입니다. 모든 물질을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자르는 거예요. 두께는 S, 길이는 L로. 그랬을 때 물질마다 표준 저항값을 구합니다. 됐어. 그 표준 저항을 우리는 비저항이라고 하고 로라고 써요. 이게 물질마다 다 달라. 그래서 얘가 물질의 특성이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물질의 특성에는요. 밀도, 용해도, 녹는 점, 끓는 점 이거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물질의 특성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 물질의 특성 중에 하나가 비열, 하나가 비저항.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의 값을 보면 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DNA처럼 알 수 있어요. 되겠어? 그래서 비저항도 물질마다 다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자, 그 중에서 비저항이 11회가 있어, 비저항이 0.1인회가 있어. 얘가 훨씬 더 저항이 크다는 얘기죠. 되겠어? 그래서 얘는 부도체구나, 너는 도체구나. 우린 이렇게 구분해요. 되겠어? 비저항은 모든 물질을 같은 두께, 같은 길이로 잘랐을 때 표준 저항 값을 비저항이라고 하고요. 하나 더.
비저항의 역수가 뭔지 아세요? 비저항의 역수가 얼마나 전기가 잘 흐르냐? 전기 전도도예요.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됐죠?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도 물질의 특성이겠죠. 됐니? 이런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저항을 결정하는 거 아까 말씀하셨네요. 길이라고요. 자, 꼬맹아,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커져, 작아져? 커져요. 왜냐하면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 안에 있는 원자 수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충돌할 확률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이 커지는 거 자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길인데 됐어. 단면적이 더 커요 라고 하는, 우리는 굵기라고 얘기하지만 과학책에는 단면적이라고 표현하네요. 단면적이 커진다는 얘기는요, 길이는 똑같은데 굵기를 2배로 한다는 얘기예요. 길이는 원자의 개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원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굵어졌다는 얘기는 잡아당겨. 그러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지나갈 때 충돌할 확률이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굵기가 굵어질수록 저항은 줄어드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마지막 네 번째가 온도라고요. 그 중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 어떻게 돼? 물질마다 다 달라. 케바케야.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도 같이 커지는 아이가 있지. 얘가 누구지? 이게 도체야, 도체. 그러니까 전기 제품들은 차가운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뜨거워지면 저항이 커지기 때문이죠. 왜 저항이 커져? 자유전자 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자유전자 수가 너무 많아져서 자유전자들끼리도 부딪혀. 그래서 저항이 커지는 거야. 자, 거꾸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작아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얘가 바로 부도체 또는 반도체가 그래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온도예요. 여기가 20도, 40도, 60도, 80도. 자, 이렇게 온도가 커질수록 저항값이 커지는 이 아이가 도체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작아져 얘가 반도체와 부도체죠. 그 중에서 같은 온도에서 저항이 더 큰 애가 부도체, 좀 작은 애가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된다. 됐어? 이런 것들을 묻는다. 자, 그러면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이 네 개입니다. 자, 근데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되는 말.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전류의 세기요, 전압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병신됩니다. 전류의 세기와 전압에 따라 저항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이 회로도에 꼬맹아 10V를 걸었어. 1A가 흘러. 얘 저항이 얼마란 얘기니? 15ohm이란 뜻이잖아. 근데 내가 여기에 20V를 걸었어. 그러는 순간 얘 저항이 15ohm에서 25ohm으로 바뀌니? 안 바뀌죠. 얘 안 바뀌고 바뀌는 건 뭡니까? 전류의 세기가 2A로 바뀌죠. 맞아. 전류와 전압에 따라 저항이 달라진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얘네들밖에 없습니다.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얘네들입니다. 전류와 전압이 아니라고요. 되겠어? 자, 그래서 저항의 크기는 얘네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결정된 저항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됐어? 비저항에다가 길이는 L, 단면적을 S로 놓을게요. 됐어? 단면적분의 길이 하시면 그 물질의 선천적 저항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 하시면 그 물질의 저항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온도는 의미가 없어요? 있다니까? 그러면 온도는 없잖아요. 자, 온도는요, 비저항이 온도에 따라 달라요. 아까요, 도체는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커진다 그랬죠? 이 그래프는 사실은 비저항을 온도에 따라 나타난 거야. 그래서 만약에 10도라면 10도일 때 비저항값을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30도면 30도일 때 비저항값을 여기다 넣으셔야 된다고요. 되겠어? 그래서 비저항값이 마치 용해도처럼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되겠니? 그래서 실제로 물질의 저항을 구하는 방법이 비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다. 그러면 우리는
중심을 잡고 가야죠. 같은 물질이라면 저항은 어떻게 하면 커? 라고 하는 거죠. 같은 물질이니까 비저항이 같아. 그러면 저항을 크게 하는 방법은 뭐요? 가늘고 길게. 맞습니까? 도선이 가늘고 길수록 저항이 커지는 거야.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시면 되겠죠. 여기 어떤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의 길이는 L이고 단면적이 S인 얘는 은인데 얘 저항값이 얼마냐면 10이라고 치자. 되겠어? 자, 근데 저는 얘를 잡아당길 겁니다. 고무줄처럼. 2배 길게 잡아당겨. 그 2배 길게 잡아당겼을 때 얘 저항이 얼마 될게? 2배 길게 잡아당겨. 얘 저항 얼마 될게? 얼마? 40? 자, 얘요. 2배 길게 잡아당기는 순간 길이가 2배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잡아당기는 동안 고무줄 잡아당겨 보시면 알겠지만 굵기는 어떻게 됩니까? 절반으로 줍니다. 되겠어? 그래서 굵기가 2분의 1로 감소하기 때문에 굵기는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저항은 4배 커져요. 그래서 얘 저항은 10이 아니고 저항은 40으로 바뀐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잡아당기면 부피는 똑같아야 되니까 길이가 길어진 만큼 면적은 줄어든다. 알겠니?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되겠어? 그래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가 뭔지 그 저항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구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문제집 보면 재밌어요. 이렇게 된 저항이 있는데 이거를 반으로 잘라. 얘는 저항이 10인데 그리고 반쪽은 그대로 놓고 나머지 반쪽은 2배 길게 잡아당겨. 그러면 이거 합성 저항이 얼마야? 이런 거 물어봐요. 되겠어? 자, 꼬맹아 반으로 잘랐으니까 얘 저항은 얼마니? 이거 5죠. 됐어? 여기 5, 여기 5 합쳐서 10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만의 저항은 5예요. 됐어? 그러면 얘는요. 원래 5였던 아이를 2배 길게 잡아당겨. 저항 몇 배 길어지니? 4배. 그러니까 얘는 20이죠. 그러니까 합성저항 얼마 돼요? 25.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내신이기도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자가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했으니 이제 회로도로 들어가자. 자, 그러면 저항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봤는데 나 이 중에서요.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 사이에 비례관계 있다고 그랬죠? 이거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됐어? 전압과 전류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으니까 전압, 전류, 비례. 맞죠? 내가 그린 그래프에서 잘못된 거 있어요? 없죠. 자, 전압과 전류가 비례관계라 그랬으니까 전류, 전압, 비례. 맞죠? 어떤 그래프가 맞아요? 가가 맞는 그래프예요? 나가 맞는 그래프예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겠죠. 뭐가 다를까요? 기울기의 의미가 다릅니다. 되겠어? 첫 번째 가에서의 기울기는 뭡니까? I분의 V. 맞니? 나에서 기울기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V분의 I. 두 기울기가 서로 반대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I분의 V가 뭘까요? 저항입니다. 그래서 얘 기울기는 저항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 기울기는 저항분의 1을 얘기한다. 알겠어?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요.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가 있습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A, B, C의 저항은 누가 제일 큰 거니? A. 그쵸? 기울기가 제일 큰 애가 저항이 크겠죠. 됐어? 얘는 기울기가 요거밖에 안 돼. 얘 이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제일 큰 A의 저항값이 제일 커요. 그래서 저항의 비율이 3대 2대 1이라고 치자. 납득합니까? 저항의 비율을 3대 2대 1로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얘는 같은 물질이거든요. 단면적도 같거든요. 길이 비율이 몇 대 몇일까요? 단면적도 같습니다. 길이 비율. 저항과 길이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예요. 그러니 3대 2대 1이란 뜻입니다. 됐어? 근데 같은 물질이고 길이가 같은데 단면적이 달라. 단면적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단면적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1대 3. 그거 3대 얼마? 1대 3. 얼마? 1대 6대 3대 6대 3대 2? 그건 아니야. 반비례하잖아. 이 새끼들이 무슨 6대 수학 3대 2. 경시를 한다 뭐 생지랄을 떨면서 반비례도 못 구하는 새끼들이 진짜 얼마입니까? 2대 3대 6이죠 이 새끼들아. 됐어. 반비례 하니까 이거 다 역수하라는 얘기죠. 되겠어? 네. 역수하시면 여기다 다 6 곱하면 되겠죠. 그래야 자연수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2대 3대 6이라는 거죠. 알겠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거 기억. 이거 니은. 이거 디귿. 저항 누가 크다는 얘기니? 디귿이 제일 크죠. 왜? 저항 기울기의 역수가 저항이니까 안 기울어 있는 아이가 저항이 제일 큰 거잖아. 되겠어? 그래서 이때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저항은 1대 2대 3의 크기야.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 기울기의 의미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 아까처럼 얘네들의 저항비가 1대 2대 3일 때 길이 비율? 말해. 1대 2대 3이잖아. 비례 관계는 비가 같다는 뜻이잖아. 자, 그럼 굵기 비율은? 6대 3대 2죠. 되겠습니까? 이런 연습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프 분석해 드렸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저 이거 증명하고 싶어요.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은 비례관계가 있다. 저 이거 증명하고 싶어요. 이거 증명할 때 그래서 저한테는 꼬마 전구 2개가 있어요. 됐어. 네. 그리고 전선이 무한대로 있습니다. 건전지 하나 있어요. 자, 이걸 증명할 수 있는 회로도를 작성해 보세요.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은 반비례한다는 걸 됐어. 네. 확인할 수 있는 회로도를 하나 작성해 보라고요. 이게 경기 국가고 2년 전 입시 문제였습니다. 꼬마 전구 저항이 다른 애 2개 있어. 하나의 꼬마 전구는 3옴이야. 하나의 꼬마 전구는 6옴이야. 라고 하는 네 저항이 다른 꼬마 전구 저한테 2개 있고요. 전선 무한대로 있고 건전지 있고요. 자, 주어진 재료를 통해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회로도를 작성해 보는 거야. 전류가 일정할 때 그래서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회로도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건전지는 하나 있습니다. 승환아 했니? 네.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그 둘 다 직렬로 연결하면 되죠. 둘 다 진열로 연결해 건전지를 이런 식으로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알아요? 직렬이니까 그 전류가 그 흐르는 전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지 않나요? 여기가 만약에 꼬맹아 18V라고 쳐봐. 그러면 얘는 합성 저항이 얼마야? 9. 왜 그래? 저항이 진열이면 왜 합성 저항은 낱낱의 저항을 더한 값이랑 같니? 왜 그래?
합성해서 말씀드렸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저항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저항이 하나일 때보다 뭐해지는 효과? 길어지는 효과예요.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은 커지기 때문에 합성 저항은 낱낱이 저항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옴이고 여기가 6옴이기 때문에 합성 저항은 9옴 나와요. 이런 뜻이죠. 네. 자, 그래서 합성 저항은 9옴이고요. 여기 18V 걸렸어요. 몇 암페어 흐릅니까? 2암페어 흐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암페어 나간다. 자, 2암페어가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건전지를 나가지. 건전지에서 뭐 하니? 얘는 에너지 얻고 가죠. 전기 에너지. 되겠어? 네. 자, 2암페어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자. 여기 전자 몇 개 나간다는 얘기야? 2개 나간다는 얘기로 생각해보자. 됐어? 근데 건전지를 지나갔으니까 이 전자 하나당 충전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나가. 되겠어? 자, 그럼 나 궁금해. 이 건전지를 지나가면 18V라고 하는 전기 에너지 가지고 가는 거지. 우리 다 배웠어. 볼트의 원래 뜻은 뭐야? 18줄 퍼 쿨롱. 맞죠? 됐어? 1쿨롱당 줄 수 있는 에너지를 볼트라고 과학자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러니 이 전자 하나가 충전해서 가는 에너지가요. 몇 볼트일까요? 18V? 9V? 얼마요? 이거요. 하나당 18줄의 전기 에너지 준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 전자 하나도 18줄의 전기 에너지 가져가. 얘도 18줄의 전기 에너지 가져가. 됐어? 그래서 두 명이 36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가기 시작해. 근데 그 에너지 언제 써? 전기 제품한테 줘요. 그러면 그 전기 제품은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꾸고 있는 거니? 꼬마 전구니까 비대 에너지로 전환하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전자가 지나가요. 그러면 첫 번째 전자가 지나갈 때 3옴에 몇 암페어 몇 볼트 주니? 라고 하는 거죠. 자, 꼬맹아. 전류가 지나가는데 여기 2암페어 지나갑니다. 자, 전자 두 개가 지나가. 꼬마 전구 첫 번째 불 켜. 됐어? 불 켜기 전까지 몇 암페어? 몇 암페어? 2암페어. 꼬마 전구 하나에 불 켰어. 몇 암페어? 2암페어. 꼬마 전구 하나에 불 켰어. 몇 암페어? 2암페어. 실제로 전자는요. 됐어? 물건을 택배 보내는 쿠팡 아저씨예요. 그래서 물건 주고 오는데 도로 따라와야 되잖아요. 길이 중간에 갈리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옵니다. 되겠어? 그래서 꼬마 전구 두 개 불 켜고 들어올 때도 몇 암페어? 2암페어로 들어와야죠. 근데 얘네들한테 모든 에너지 다 주고 왔기 때문에 나갈 때는 18V로 충전해 갔는데 들어올 때 몇 볼트 됩니까? 무조건 0V 돼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건전지로 들어가서 다시 18V로 충전, 그 에너지 다시 써. 그래서 0V 돼서 다시 들어와. 알겠어? 이거 무한 반복이야. 알겠어? 그래서 건전지는 에너지를 주는 주머니예요. 맞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18V를 가지고 가서 꼬마 전구에다가 에너지를 주니까 얘네들이 불 켜지겠죠? 그러면 얘네들한테 에너지를 몇 대 몇으로 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되겠어? 이때 써져 있습니다. 전류가 일정할 때는 저항 비와 전압 비율이 뭐하다고요? 비례한다고요. 되겠어? 그래서 저항비가 몇 대 몇이니? 1대 2야. 그러니까 전압도 몇 대 몇으로 받아야 돼? 1대 2로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몇 볼트 쓸까요? 6볼트. 여기가 몇 볼트 쓸까요? 12볼트 쓴다는 얘기예요. 됐어? 굳이 오메 법칙에 집어넣고 계산하지 않아도 돼. 근데 저는 계산해 볼래요. 그럼 하시면 되죠. V는 IR이니까 V1은 I1 곱하기 R1이란 말이에요. V2는 I2 곱하기 R2란 말이죠. 근데 얘네들의 전류는 직렬이기 때문에 전류의 값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다 2A, 2A죠. 근데 얘는 저항이 3옴이야, 얘는 저항이 6옴이야. 그래서 얘는 6V 써, 얘는 12V 써. 그래서 합하면 전체 전압 18V 나오는 거 맞고요. 그래서 이 전압을 나눠 쓰는 기준이 뭐라고요? 저항 비율이라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셔야 두 꼬마 전구에 걸리는 전류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조건 보세요. 전류를 일정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바로 직렬회로 만들어 이 뜻입니다.
직렬회로만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직렬회로 만들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일정하게 하라는 얘기는 꼬마 전구를 직렬회로로 연결해. 이 뜻이에요. 그 직렬회로로 연결했을 때는 항상 전압을 저항 비율로 나눠가라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는 6V, 얘는 12V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조건. 전압을 일정하게 해. 이거 무슨 회로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병렬회로 작성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아까처럼 두 개의 꼬마 전구가 있어. 그러면 전압을 일정하게 해야 돼.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세요. 꼬맹아, 실제로요. 전기 파트하고 열하고 파동에서 틀리면 됐니? 수상은 불가능하다. 수상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역학에서 한두 문제 틀릴 거기 때문에. 역학은 다 못 맞아요. 역학은 다 못 맞습니다. 대신에 전기하고 민혁아! 전기하고요. 열하고요. 파동에서 하나라도 틀리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 수상은 불가능하다. 어차피요.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동안 배웠던 거 다지려고 올림 시작한 거 맞아요. 근데 시작은 그런 의도에서 했지만 결론은 뭐야? 수상이어야죠. 의도는 수수했지만 결과는 창대하게 나와야죠. 되겠어? 자, 그러니 수상을 다 해라. 등급이 아니고 수상하라는 얘기다. 그러면 전체 올림 본 아이들의 3% 안에 들라는 얘기다. 요번에 중급 시험 보는 아이들이 그래서 겨울은 여름보다 좀 적어요. 여름이 되고 봅니다. 겨울에 보는 아이들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중급 보는 아이들이 한 600명쯤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3%입니다. 그래서 네. 그럼 몇 등 안에 들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봤을 때 나오는 그 성적을 유지하시면 등급 못 받는다. 수상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은 비역학입니다. 비역학입니다. 그래서 비역학에서 하나라도 틀리는 순간 넌 뒤진다. 그래서 너네 다 수상하고 나 일주일 휴가 달라 그래서 놀 거다. 그러니까 너네 공부해라. 난 놀 거다. 나를 위해 공부해라. 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전압이 일정할 때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회로도는요. 저항을 병렬 연결하는 회로도예요. 자, 저항을 이런 식으로 병렬로 연결해서 꼬마 전구를 연결하면 사실은 꼬맹아 여기가 6옴이야. 아니 여기 3옴이야. 여기 6옴이야. 이렇게 쓸게요. 여기 18V 이렇습니다. 자, 전압 건 거 18 똑같습니다. 그리고 3, 6 똑같습니다. 연결 방법만 다른 거죠. 얜 직렬, 얜 병렬. 근데 뭐가 다르나? 이제부터 그거 하려고요. 뭐가 달라요. 자, 꼬맹아 저항을 병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저항 하나 이렇게 있는데 또 하나 그 다음 저항을 이렇게 연결한 거죠. 그러면 얘는 저항이 하나 있을 때보다 뭐해지는 효과일까요? 면적이 넓어져. 네, 굵어지는 효과입니다. 됐어.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저항은 굵어질수록 저항값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병렬 회로는 합성 저항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합성 저항이 줄어들었는데 그 줄어든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바보산수 하시면 되죠. 됐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각각의 저항값을 역수해서 더해 그 값을 다시 역수하면 됐어. 실제 값보다 줄어드는 더하기야.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하나가 3이니까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을 해서 다시 역수 얼마 나오니? 그쵸? 그래서 이게 2옴이죠. 됐어. 합성 저항은요. 병렬은요. 이 중에서 저항이 제일 작은 애보다도 작은 값이 나와요. 알겠냐? 이렇게 돼요. 되겠죠? 자, 근데 합성 저항을 구할 때 선생님이 하나만 보여드릴게. 자, 중학교 때는 다양한 경우를 보려고 저항값의 크기를 다르게 저렇게 줘요.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됐어. 여러분들이 연습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그 다음 과정을 보려고 저항을 같은 애를 줘요. 여기에 12옴짜리 저항 하나가 있다. 하나 있으면 12옴이야.
근데 12옴짜리를 두 개를 병렬로 연결했다? 몇 옴 되게? 6은 네. 라고 하면 12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해서 다시 역순대. 이거 해보시면 얼마냐면 2분의 12야. 여기서 12는 얘의 저항이고 2의 의미는 뭘까? 개수입니다. 개수. 저항값이 같을 때는요. 그래서 하나의 저항에 개수로 나누시면 합성저항 된다는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얘 이렇게 있으면 6옴이야. 근데 12옴짜리 3개 연결해. 몇 옴? 4. 그쵸? 4개 있어요. 몇 옴? 3. 그렇죠. 6개 있어요. 이렇게 갑니다. 알겠어? 일일이 이렇게 하시는 건 좀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항값이 같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꼬맹아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3개를 됐어. 역수에서 더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3옴이야, 이거 6옴이야, 그 다음에 이거 4옴이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옴이 아니고 이거 2옴이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자. 몇 옴일까? 계산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 하나만 해봅시다. 3옴하고 6옴이 병렬되어 있을 때 몇 옴? 2옴이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뭐야? 2옴에다가 2옴을 병렬로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몇 옴입니까? 1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되겠어? 수능은 여러분들은 수능을 볼 아이들은 아니지만 영재나 과거는 수능을 보지 않습니다. 됐어? 네. 수능을 볼 아이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수능 계열의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를 1분 안에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로 머리를 돌려서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일일이 여기가 몇 볼트야, V는 IR 여기다 놓고 계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비율로 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알겠어? 네. 자, 병렬입니다. 3옴이고 6옴이기 때문에 합성 저항이 2옴이야. 근데 2옴에 18V가 걸렸어. 몇 암페어? 몇 암페어 이 새끼들아? 얼마? 9암페어. 9암페어가 나갑니다. 나갈 때 건전지를 지나갔으니까 충전해서 나갔겠죠? 몇 볼트로? 18V로. 됐어? 무슨 뜻이야? 전자 9개가 나가는데 각각이 18V씩 충전해서 에너지 가지고 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가다가 꼬맹아 여기서 됐어? 뭐 해야 되니? 전자가 나뉘어야죠. 그래서 1부는 1로 들어가서 꼬마전구 불 켜고 집에 들어갑니다. 됐죠? 네. 1부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아래에 있는 꼬마전구 불 켜고 들어가죠. 근데 꼬맹아 나 노란색 전자 나 18V의 에너지요. 꼬마전구한테 주고 와야 돼요. 되겠어? 노란색 나가서 꼬마전구에 에너지 주고 들어올 때 몇 볼트로 들어와야 되니? 9A가 몇 볼트로 들어와야 되니? 0볼트로 다 쓰고 들어와야죠. 근데 노란색은 나가서 꼬마전구를 몇 개 만납니까? 몇 개 만나요? 하나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볼트 써야 됩니까? 18V 한 번에 다 주고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빨간색 전자요. 빨간색 전자 나가서 집에 들어올 때까지 건전지 아니 꼬마전구 몇 개 지나가니? 네, 그러니까 얘한테 18V 다 주고 와요. 알겠어? 그래서 병렬에서는요 얘한테 준 양과 얘한테 준 양이 무조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병렬 회로에서는 전압의 크기가 반드시 위아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병신 같은 새끼가 18V인데 위아래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9, 여기가 9 이러는 순간 넌 뒤진다. 알겠어? 이거 9야? 아니죠. 18이어야 됩니다. 18, 18, 18.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얘한테 18V를 주러 가는 전자가 9개 나갔다며. 그 중에서 몇 개가 위로 가? 몇 개가 아래로 가? 라는 얘기죠. 우리 여기 써있잖아요. 전압이 일정한 이런 씨 어디 갔어? 전압이 뭐 할 때? 일정할 때요.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은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되겠어?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반비례하게 저항에 반비례하게 전류를 나누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저항비가 1대2야. 그럼 전류비는? 아이고 전류비는 저항이 1대2야. 전류는 2대1. 그러니까 9A를 2대1로 나눠봐. 얼마야? 6A. 얼마야? 3A. 헉, 정말 그래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V는 IR.
V1은 I1 곱하기 R1, V2는 I2 곱하기 R2. 얘네들은 전압이 다 18V 똑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저항의 비가 여기가 3옴이고 여기가 6옴이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 6A, 여기는 얼마? 3A. 그래서 저항비가 1대2면 전류비가 2대1인 거 맞죠? 되겠습니까? 이래야 된다고요. 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이 값을 구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고 저항비를 봤으니 전류를 그것과 반비례하게 나누든지 하시면 됩니다. 알겠어? 이거 돼? 이해 돼? 나 혼자 하는 수업 아니지? 알아듣는 거 맞지? 주석 알아듣는 거 맞지? 그죠? 틀리기만 해. 자, 근데 꼽아줬고요. 1번, 2번, 3번, 4번 누가 제일 밝아요? 몇 배 밝아요? 이 얘기죠. 저 물어봅니다. 꼬마 정보의 밝기는 뭐가 결정합니다. 뭡니까? 전기 에너지죠. 왜냐면 어차피 꼬마 정보가 빛을 낸다는 얘기는 빛 에너지를 낸다는 거죠. 그럼 빛 에너지를 많이 내는 애가 밝겠죠. 근데 그 빛 에너지요. 됐어? 원래 없었잖아. 생긴 거잖아. 됐어? 저기에서는 빛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가 전환돼서 빛 에너지 됐니? 그렇죠. 그러니 어떤 꼬마 정부가 더 밝니? 라고 물어보면 어떤 꼬마 정부가 더 많은 전기 에너지 받았니? 이 뜻이에요.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회로도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요. 에너지니까 단위 줄이겠죠. 이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때가 쏙 비트. 못 외우면 병신. 때가 쏙 비트. 되겠어? 이게 회로도에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실제 됐어 방정식입니다. 됐니?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 비트. 됐죠? 예를 들어 10V의 전압에 2A의 전류가 10초 동안 흘렀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전류가 흐르는 시간 초 곱하는 겁니다. 초만 됩니다. 표준 단위니까. 그래서 때가 쏙 비트로 전기 에너지 구합니다. 그러면 얘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 얼마입니까? 200J의 전기 에너지 썼네? 이런 뜻이야. 알겠어? 이거야. 자, 그래서 10초 동안 얘는 총 200J만큼의 빛 에너지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맞냐? 자, 그러면 이 꼬마 정보 4개 있어요. 이 중에서 누가 더 밝아요? 라고 할 때요. 몇 초 동안 낄 거야? 10초 동안. 그래도 되지만 매 순간 누가 더 밝은지 보면 되죠. 매 순간. 됐죠? 라고 하는 매 순간이라는 건 뭐야? 1초 동안. 자, 1초 동안 누가 더 전기 에너지 많이 써서 이것만으로 누가 더 밝은지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 굳이 10초를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 우리는 실제 전기 에너지 말고요.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로 비교하면 되겠다.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로 비교해야지. 이거 뭘까요? 네, 이게 바로 전력입니다.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이게 전력입니다. 되겠어? 1초 동안 사용했으니까 이게 1이겠죠? 되겠어? 그래서 소비 전력은 VI로 계산하고요. 얘를 우리가 기호 P라고 쓰지만 단위는 뭐게요? 와트. 우리 와트 단위 하나 더 배운 거 있었어요. 뭐였게요? 일률. 1초 동안 한 일. 맞아요? 네, 전력은 1초 동안 사용한 전기에너지. 단위 똑같이 와트입니다. 되겠어? 자, VI로 계산하는 게 전력 구하는 식이다. 근데 꼬맹아, 너네 알지? V는 IR. 그러니까 여기 V 자리에 IR 넣어도 똑같아. 되겠어? 그러니까 I 제곱 R로 구해도 된다. 됐지? 자, V는 IR이니까 I는 R분의 V. 그러니까 I 자리에 R분의 V로 집어넣어도 합법이야. 그러니까 전력 구하는 식 R분의 V 제곱으로 계산해도 된다. 같다. 그래서 전력 구하는 3가지 식을 머릿속에 다 알아두자. 외울 필요 없잖아. 그래서 전력은 VI를 전환시켜서 써도 되는구나. I 제곱 R분의 V 제곱. 되겠어? 나와 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편한 식을 사용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좀 봐요. 이 꼬마 정구요. 이 꼬마 정구 누가 더 밝아? 전력 보면 된다는 거야. 전력 보면 된다는 거야. 되겠어? 네. 전력을 보면 되는데 여기를 지울게요. 잘 지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를 지울게요. 자, 1번 꼬마 정구, 2번 꼬마 정구, 3번 꼬마 정구, 4번 꼬마 정구의 전력 구하고 싶어요. 전력은요, 전압에다가 전류 곱하면 돼요. 맞아. 자, 1번 꼬마 정구가 3옴짜리예요. 얘 6옴, 얘 3옴, 얘 6옴. 이거는 직렬로 연결했을 때예요. 얘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예요. 자, 이때요. 1번 꼬마 정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기억나요? 2A였어요. 그리고 전압은 얼마였어요? 6V였어요. 이런 문제죠. 그래서 1번 꼬마 정구의 밝기는 6V 곱하기 2A, 그래서 12W예요. 이만큼 받습니다. 2번 꼬마 정구는 같이 직렬이니까 전류색이 똑같아요. 대신에 저항비가 1대2니까 전압 비율은 1대2겠죠. 그래서 얘는 12V예요. 그래서 얘 꼬마 정구의 밝기는 24W예요.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병렬입니다. 병렬일 땐 전압이 똑같다 그랬어요. 18V, 18V. 그리고 전류의 비율은 저항과 반비례한다 그랬어요. 저항비가 1대2니까 전류비는 2대1. 그래서 여기 6A, 여기 3A. 맞아. 자, 그래서 얘 계산하면 얼마게? 얘 54W. 그거의 2배니까 얘는 108W. 되겠어? 그러니 누가 제일 밝아요? 보이세요? 3번이 더럽게 밝아요. 4번, 2번. 1번 이렇게 되죠. 됐어? 자, 근데 이걸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규칙성을 찾으라고 이 새끼들아. 전압이 똑같아? 저항도 똑같은데 연결 방법만 달라? 자, 꼬마 정구로의 밝기는 무조건 병렬 회로가 훨씬 밝다. 병렬 회로 쪽이 무조건 밝다. 그리고 직렬이다. 그럼 병렬 중에서도 누가 밝니? 라고 했을 때 병렬 회로의 밝기를 결정하는 건 뭐니? 어차피 전압이 똑같을 거잖아. 전류잖아. 근데 전류는 어느 쪽이 크니? 저항이 작은 쪽이 커. 그러니까 저항이 작은 얘가 제일 밝아. 그 다음 얘야. 알겠어? 네. 그리고 직렬 회로 쪽에 있는 아이들이 어두워. 그나마 제일 밝은 건 뭐니? 라고 하면 직렬은 어차피 전류의 색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밝기를 결정하는 건 직렬일 땐 전압이다. 그중 전압이 큰 애가 밝은데 됐어? 전압은 저항이 큰 쪽이 더 크다. 되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순서 정할 수 있다. 이거 중학교 3학년 됐어? 중학교 3학년 6단원 시험법이다. 되겠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꼬마 정구의 밝기 이렇게 되고요. 이거 요번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공통입니다. 교과서가 흔들어진 거 알죠? 중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전력이 중학교 2학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너네는 그냥 중3 때 배우고 쟤네들은 중2 때 배워. 그러니까 온통 요번에 시험법이야 너네. 되겠어? 학교 시험법이야. 꼬마 정구 밝기는요. 됐어? 네.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전력으로 비교한다. 그 전력 VR이다.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꼬마 정구의 밝기 비교할 수 있다. 그 밝기라는 건 꼬마 정구가 1초 동안 받은 전기 에너지를 비대 에너지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알지? 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밝기를 비교할 수 있는데 나 궁금한 거 있어요. 직렬 회로에서 그러면 1초 동안 사용한 총 에너지 얼마? 36. 1초 동안 36의 전기 에너지 받아요. 이거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이 숫자 나와 있었다고요. 얼마? 됐어? 전체 VR 얼마? 30. 됐어? 네, 18 곱하기 2, 36입니다. 이 36을 직렬 회로일 땐 어차피 전류가 똑같으니까 전압에 의해 결정되는데 전압은 저항 비율로 나아가.
맞아. 그래서 처음부터 36을 몇 대 몇으로 나눠 쓰면 돼요? 1대 2로 나눠 썼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이해돼? 하겠어? 병렬회로요. 처음부터 얘네들이 쓴 전기 에너지 있었어요. 162W. 어디요? 여기요. 되겠어? 18 곱하기 9, 162. 알겠어? 그거를 무슨 비율로 나눴습니까? 어차피 전압은 똑같을 거니까. 저항 비율의 역수로 나눴죠. 그게 바로 전류 비율이니까. 되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굳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 계산 안 해도 된다고. 처음부터 여기에 전체 전력이 있다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기 제품의 성능, 효율, 밝기 이런 거 계산이요. 다 전력으로 해요. 단위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됐어? 그래서 전력 계산한다? 전력은 미친 듯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 되겠지? 자, 근데 선생님, 저는요. 우리 집에 한 달마다 전기세 내는 거 알아요. 전기세가 뭐야? 우리 집이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사용료를 내는 거지. 한 달 동안 사용한. 됐어? 그러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요. 총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계산해서 그걸 돈으로 내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전력이라고 하는 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니까 전기 에너지, 실제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합니까? 그건 전력에다가 총 사용한 초를 곱하면 되죠. 되겠어요? 네. 전력에다가 초를 곱하면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전력 곱하기 초입니다. 단위는 줄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너 얘기해봐. 한 달이 몇 초인데? 한 시간은 몇 초냐? 3600. 그거 곱하기 24 하면 하루, 곱하기 30 하면 한 달. 그래서 쓸데없는 숫자 낭비야. 그래서 우리 전기세 계산할 때 얘로 안 한다. 초 단위로 계산하려니까 쓸데없는 숫자 낭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 전기세 계산할 때는요.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요. 전력에다가 초를 곱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곱하자. 그게 더 간단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력량이라고 부른다. 전력량. 실제로 전기세는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한다. 초가 아니고. 그래서 얘 단위는 와트시다. 얘 단위는 와트시예요. 얘 단위는 줄이고요. 이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만 쓰는 단위지 과학적인 의미는 없는 단위야. 되겠어요? 그러면 꼬맹아 1와트시는 몇 줄일까요? 한 시간을 초로 바꾸면 되잖아 이 새끼야. 얼마? 3,600줄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전기세 계산할 땐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나는 전기 제품을 살 때 전기세를 조금 덜 낼 수 있는 전기 제품이 있으면 사면 좋잖아. 그래서요, 여러분들 모든 전기 제품에는 반드시 팔아먹으려면 반드시 이거 기재해야만 팔 수 있어.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기 제품을 까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100V, 200W 이런 것들이 반드시 써 있어야 됩니다. 안 써 있는 것들은 판매할 수 없어요. 자, 그럼 전기 제품을 샀는데 100V, 200W라고 써져 있다. 저 무슨 뜻이니? 얘는 100V용이야. 200V에 꼽으면 뒤져. 이런 뜻이야. 그래서 네 라고 하는 얘는 100V용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걸 우리는 전격전압이라고 한다. 이 제품의 규격 전압은 100V예요.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200W야. 이거 무슨 말이야? 자, 그래서 네가 100V에 꼽으면 얘는 1초에 200J씩 전기 에너지 써. 이런 얘기야. 됐어? 그래서 얘는 이 전기 제품의 소비 전력을 얘기해 줍니다. 이거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으로 우리는 이 전기 제품의 많은 것들을 분석하셔야 돼요. 소비 전력? 나 알아. 소비 전력은 VI인데? 오케이. 근데 소비 전력이 200이야? 근데 전압은 100이야? 무슨 뜻이야? 2A의 전류가 흐른다는 뜻이죠. 맞아요. 이 전기 제품은 꼽으면 2A씩 전류 써.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또 V는 IR이야. 그러니 얘가 100V인데 2A 흘러? 와씨 이 제품은 저항이 50ohm짜리구나. 이거 알아요. 됐죠?
저것만으로 저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그리고 이 아이의 저항의 크기 이거 다 알아요. 이거 다 시험범이야. 머릿속에 제대로 넣어. 중학교 내용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뭐 2시간 동안 사용해서 전력량이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됐어. 2시간 동안 사용했으니까 200 곱하기 2에서 얘는 400W씩 썼네. 뭐 이런 얘기야. 됐어? 네, 그럼 400만큼의 돈 내면 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 근데 어떤 마탱이 간 새끼가 100V용이라고 그렇게 썼는데 혼자서 200V에 꼽는 새끼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200V에 꼽는 순간 소비 전력이 몇 와트일까요? 생각. 선생님 저 빨리 세서 네. 생각을 정리했어? 몇 와트인 것 같아? 800. 자, 얘는 800W가 왔습니다. 왜일까? 전압이 2배 됐는데 전력이라는 건 VI니까 얘가 2배 커지면 전력도 2배 커지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왜냐면요. 실제로 전압이 100V가 아니고 200V로 바뀔 때 바뀌는 게 있고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V는 IR에서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R. 네, 이게 100V였다가 얘가 200V가 돼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저항이요. 저항은 단면적, 굵기, 물질의 종류에 의해서 이미 결정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100V를 200V로 꼽는다고 해도 저항값은 절대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 저항이 50이라는 걸 찾아내죠? 바꿔도 50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2A가 흘렀는데 이때는 얼마가 흐르냐면 4A가 흘러서 전압이 2배로 커지는 순간 전류도 따라서 같은 비율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2배 커지면 전류도 2배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늘어나는 건 2배가 아니고 2의 제곱배만큼 늘어납니다. 그래서 4배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이 800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V가 아니고 300V에 연결했어요. 그럼 전력 몇 배 커집니까? 3의 제곱 9배 커집니다. 되겠어? 100V가 아니고 50V에 연결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 네,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만큼 줍니다. 알겠어? 그래서 항상 제곱배만큼 변한다. 되겠니? 이렇게 되는 걸 머릿속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회로도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들은 들으셨고요. 자, 그 중에서 저 궁금해요. 전류의 색이 어떻게 재요? 어떻게 쟀으니까 알 거잖아. 전류의 색이 재는 방법. 전류계 사용하는 겁니다.
됐어? 전압의 색이 되는 방법? 전압계 쓰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가 계산한 값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계로 측정하는 거거든요. 됐어? 자, 그래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기계가 전류계고요.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니까 암페어 직선 동그라미. 이게 전류계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를 우리가 전압계라고 부르죠. 전압계는 전압의 단위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게 전압계 표시입니다. 자, 이러한 전류계 전압계 됐어. 얘네들을 페로도에 연결해서 지금 몇 암페어가 흘러? 몇 볼트야? 나 이거 알고 싶죠. 근데 회로도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전지만 연결돼서 전류가 흐르는 회로도가 있어요. 자, 전지에 꼬마 전구까지 연결되어 있어. 다시 말해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회로도도 있어요. 저항이 없네, 저항이 있네. 그중 전류계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둘 다 돼요? 전압계는 둘 다 돼요? 이게 첫 번째 전압계와 전류계를 연결할 조건이었죠. 전압계와 전류계는 어떤 회로에서만 연결할 수 있다. 됐죠? 외우셔야 합니다. 중학교 3학년 새끼들은 외워서 시험도 다 봤는데 이 개놈의 새끼들. 말해. 이거 두 개 다 연결할 수 있는 게 전압계니 전류계니? 전압계입니다. 전압계는요. 저항이 있던 없던 상관없다. 항상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전압계를 연결한 걸 우리는 전지와 전압계를 직접 연결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전지와 전압계를 직접 연결하는 거 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전류계는 불가능합니다. 전류계는요. 저항이 없는 회로도의 전류계 이렇게 연결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지와 직접 연결할 수 없어. 반드시 전류계는 저항이 있는 회로에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됐죠? 그래서 두 회로도에 다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전압계는 상관없는데 전류계는 반드시 저항이 있는 회로에만 연결할 수 있대. 그러니 나는 전압계와 전류계를 다 연결하기 위해서 얘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얘는 안 나오는 거죠. 왜? 전류계를 못 연결하니까. 알겠어?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전류계와 전압계는 회로도에 저항이 있는 회로도에 연결을 한다. 전류계 때문이다. 그럼 연결을 할 때 전류계는 저항과 무슨 연결하라고요? 저항과 같은 전선에 연결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걸 우리는 멋진 말로 무슨 연결해라? 직렬 연결해라. 이렇게 배워요. 근데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하는 줄 아세요? 저항과 같은 선에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저항의 앞뒤에서 별도의 선을 뽑아서 여기에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앞뒤에서 선을 이렇게 뽑아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전압계는. 맞아? 이걸 무슨 연결한다 그래? 병렬. 그래서 전압계는 반드시 저항과 병렬로만 연결해야 된다. 그래서 맨날 내신에 유치하게 나오는 거 바르게 연결하고 찾아라. 이거 아닙니까? 전류계는 저항과 직렬로. 그래서 전압계는 저항과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전압계와 전류계가 생긴 꼬라지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화면판이 있어요. 여기가 0,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는 0, 10, 20, 30, 40, 50처럼 아랫줄 숫자와 위쪽 숫자가 다릅니다. 원래 바늘이 원점에 있다가 연결하는 순간 이 새끼가 돌아서 여길 가리켰다고 치자. 그럼 지금 내가 읽어야 되는 숫자가 30이니 3이니 이것만으로 뭐죠? 됐어? 뭐 보셔야 됩니까? 그 밑에 있는 단자판 보셔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단자판 보셔야 되는데 단자판에 숫자가 없는 아이가 플러스 극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숫자가 써져 있습니다. 됐어? 5A, 50A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 네가 만약에 5A와 연결했다.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이야? 끝이 5로 끝나는 줄로 읽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줄 숫자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리키는 건 3A야.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5A가 아니고 50A에 이렇게 연결했다면 끝이 얼마요? 50으로 끝나는 줄로 읽어라 이 뜻입니다.
맞아. 끝이 50으로 끝나는 줄로 읽어라. 그러니까 지금 가리키는 게 얼마다? 30이다. 이런 뜻이에요.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 와씨 큰일 났다. 점심을 안 시켰다. 아씨 진짜 송원쌤한테 혼나겠다. 요즘 40분 안 하면 아직 정신? 몇 분? 자, 너네 뭐 먹고 싶냐? 시켜주겠다는 뜻은 아니고 빠른 속도로 얘기해. 고민할 거 없게. 잠깐만. 빠른 속도로 시킬게. 나 이거 되게 잘 시켜. 잠깐만 있어. 자, 빠르지? 벌써 시켰어. 자, 볼게요. 자, 그래서 단자를 어디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읽는 걸 윗줄로 읽을지 아랫줄로 읽을지 이걸로 고민 해결해라. 되겠어? 자, 근데 숫자가 있는 건 마이너스 단자. 숫자가 없는 건 플러스 단자. 그럼 꼬맹아, 일단은 플러스 쪽에 하나를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연결하라는 뜻인데 나 궁금한 게 있어. 이거 플러스 단자에 연결해야 되는 건 건전지에 플러스에서 나온 거니 마이너스에서 나온 거니? 네. 플러스에서 나온 선은 플러스랑 연결하시는 거고요. 마이너스에서 나온 선은 마이너스에 연결하는 뜻입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이거 쭉 따라가면 이 새끼 이쪽이 플러스여야 된다. 됐죠? 플러스 쭉 따라가면 여기가 플러스여야 된다. 반대쪽은 마이너스여야 된다. 그러니까 건전지가 뿔마잖아요. 그러면 연결도 뿔마 이 순서로 되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압계도 전류계도 같은 극끼리 연결하는 겁니다. 됐어? 네,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근데 그중 마이너스가 여러 개인데 아무거나 먼저 연결해도 돼요? 아니죠. 무조건 먼저 연결해야 되는 마이너스 단자는 뭐부터 연결한다? 최대값부터 연결한다. 왜요? 여기에 내가 5A를 연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10A 흘러. 그럼 어떻게 될까요? 5A에 연결했는데 10A면 바늘이 끝까지 갔다 고장나는 거죠. 이거 10만 원이야. 돈 내야 돼. 알겠냐? 고장나. 되겠어? 자기가 측정할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넘어서면 바늘이 오른쪽 끝까지 돌아가서 고장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용치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최대한 허용 범위가 넓은 단자를 먼저 연결하시면 됐어? 허용치를 넘을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단자는 먼저 최대값부터 연결해 보고요. 연결했더니 선생님이 엄청 코딱지만큼밖에 안 흐르는데 한 2A밖에 안 흐를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살짝 큰 단자로 옮겨서 정확하게 측정하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그럼 얘가 전압계예요, 전류계예요? 여기 보시면 단위 나와 있으니까 그거 봐도 되고요. 이 화면에 단위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암페어라고 써 있으면 전류계, 볼트라고 써 있으면 전압계. 생긴 건 똑같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전압계와 전류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데 꼬맹아, 왜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해요? 중일에서 중일을 네, 직렬로 연결해야 측정할 수 있는 전류가 저항과 같은 전류가 흐르니까 측정할 수 있겠죠. 근데 전류계를 연결해도 얘도 물건이잖아. 얘 저항 때문에 전체 전류가 바뀌잖아요. 그쵸? 얘는 10A, 얘는 10ohm인데 얘는 20ohm이야. 그러면 합성 저항이 커지니까 흐르는 전류가 작아지잖아요. 그럼 실제로 저항에 걸리는 정확한 전류를 얘 때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구할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류계는 무조건 저항이 엄청 작아.
작은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 되겠어? 얘 저항이 엄청 작아야 됩니다. 0.1A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꼬마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값에 영향을 거의 안 줄 수 있게 전류계는 저항이 작은 물질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되겠냐? 네. 그러니까 이 전류계를 저항이 없을 때는 얘만 있어. 여기 10V인데 얘가 0.1A야? 여기 엄청나게 센 전류가 걸려요. 과전류 때문에 이 새끼 터져요. 그래서 저항이 없을 때 연결을 못 한다고요. 알겠어? 이런 얘기고요. 자, 전압계는요. 병렬로 연결해야죠. 왜? 병렬로 연결하면 여기서 쓰는 전압과 여기서 쓰는 전압은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가 10Ω인데 여기가 30Ω이야. 그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저항의 비율과 반비례하게 전류를 나눠갔는데 이쪽으로 가는 전류의 세기가 급격히 작아져요. 됐어? 네. 이렇게 됩니다. 얘를 연결하게 되면 얘 때문에 일로 가는 전류의 세기가 줄어들잖아. 어차피. 되겠어? 그럼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거의 전류가 안 흐르게 하셔야죠. 이쪽으로 거의 전류가 안 흐르게 하려면 이쪽의 저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청 크게 해야 돼요. 그래야 대부분의 전류가 얘한테 가죠. 됐죠? 그래서 전압계는 저항이 커야 된다. 전류계는 저항이 작아야 된다. 그래야 저항에 걸리는 값에 영향을 극히 주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요. 자, 중학교에서 했던 얘기,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꼬맹아, 전기에너지 구하는식. 다시 불러줘. 전기에너지 구하는식. 네, 때가 쏙 비트. 근데 너 알지? Q는 IT 광고. 맞아? 그러니까 IT 대신에 뭐 집어넣어도 돼? Q. 됐어? 전기 에너지 구하는 또 다른 방법 큐브. 됐죠? 자, 이걸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인데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볼트도 전기 에너지다. 맞아? 볼트도 전기 에너지죠. 근데 얘는 뭐야? 1쿨롱의 전하가 쓰는 전기 에너지야. 됐어? 얘는 2쿨롱이든 100쿨롱이든 상관없이 실제 전하가 쓰는 전기 에너지고요. 얘는 1쿨롱이라는 전제 하에 쓰는 전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헷갈리지 않게 우리는 얘 원래 이름은 전압이 아니야. 얘 원래 이름이 뭐죠? 1쿨롱의 전하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 전기. 됐어요? 네. 얘는 전기 에너지. 실제 전하가 쓰는 전기 에너지고요. 얘는 1쿨롱의 전하가 쓰는 전기 에너지예요. 1쿨롱의 전하가 쓰는 전기 에너지. 되겠어? 1쿨롱의 전하가 쓰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1쿨롱이 아니고 2쿨롱이면 2배, 3쿨롱이면 3배, Q쿨롱이면 큐배 했겠죠. 그래서 보세요. 1쿨롱의 전하가 쓰는 거에 실제 큐배한 게 전기 에너지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큐배. 그래서 큐브입니다. 전기 에너지 관식. 됐죠? 네. 이런 식으로요.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우리는 비트라고 했는데 이 비트와 같은 말이 큐브이다. 자, 그리고 V라고 하는 건 1쿨롱의 전하가 갖는 전기 에너지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자는요. 실제로 각각의 도선에 있는 전기 제품들한테 전기 에너지를 가져다 주면 얘가 전기 제품들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다. 맞죠? 그래서 꼬마 전구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전기 제품들은 각각의 전기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장치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볼게요. 자, 가지고 있는 거에서 찌질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푸십시오. 외롭게. 그것까지 이제 같이 풀 수는 없고 풀어 오시면 저는 질문을 받을 겁니다. 자, 꼬맹아. 여기 보시면 171페이지. 171페이지에 17번 답. 1
171에 17번에 답 몇 번? 뭐야 이거 고민하는 거야? 몇 번이야? 안 들렸어. 2번. 맞아요? 입니다. 18번 답. 네, 몇 번? 2번. 맞죠? 자, 20번. A의 전멸이 B의 전. 네, A는 전류계, B는 전압계. 자, 2번은 와, 이 새끼들 정말 몇 번? 12호. 산소 빨리 안 해? 아 이거 1번 있습니다. 자, 22번. 순간 계산했는데 답이 없는 건 미리 암페어를 암페어로 안 바꿨기 때문이라고! 몇 번? 5번이요. 단위 잘 봐. 미리 암페어로는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요. 자, 172페이지에요. 자, 29번. 이 정도는 돼야죠. 그래서 29번하고 그 옆에 있는 25번. 25, 29. 하고 25하고 29. 단말해. 이번 25번이 2번 아닙니다. 아 3번이 아니 1번이구나. 자, 25번의 답 1번입니다. 고개 잠깐. 자, 꼬맹아. 건전지 하나가 있어. 1.5V고 1시간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야. 근데 이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와 병렬로 연결했을 때 차이점이 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자, 직렬로 연결하면요. 얘는 이 건전지가 1.5V 1시간 동안 나올 동안 얘도 동시에 1.5V가 1시간 동안 나와요. 그러면 실제로 나는 얘를 통해서 몇 볼트를 얻을 수 있니? 몇 볼트? 3볼트요. 몇 시간 동안 얻을 수 있니? 1시간입니다. 건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는 이유는 전압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시에 얘네들의 전압이 동시에 쏟아져 나와요. 알겠어? 그래서 1.5V짜리 두 개가 있으니까 3V의 전압을 1시간 동안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직렬 연결은 순간 전압을 높이려고 쓰는 겁니다. 근데 병렬은 뭐냐면요. 얘 1.5V가요. 1시간 동안 다 쓰고 나면 이 새끼 죽잖아? 그 다음에 얘 나와. 됐어? 그래서 1.5V가 또 1시간 동안 나오는 거야. 그럼 나는 한 번에 몇 볼트를 얻을 수 있어? 1.5V. 몇 시간 동안? 2시간. 그래서 병렬은 수명 연장이야. 됐어? 네, 길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죠? 병렬 2줄은 수명 연장이니까 의미 없어.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죠. 몇 볼트입니까? 몇 볼트입니까? 얘는 3볼트죠. 근데 우리 책에는 어떻게 그려져 있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도 상관없죠. 2줄 의미 없어. 2줄 의미 없어.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건 뭐야? 얘야. 몇 볼트? 3볼트야. 되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3볼트에 유곰이
걸려 있으니까 흐르는 전류는 얼마? 0.5A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럼 꼬맹아, 나요. 이거 무슨 연결이야? 나 지금 무슨 연결했어? 이거 직렬이야, 병렬이야? 선이요. 이렇게 돼서 이제 회로도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을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거 직렬이야, 병렬이야? 이거 직렬입니다. 직렬과 병렬의 차이점이 뭐냐면 직렬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 서로 반대극끼리 연결해야 직렬입니다. 근데 병렬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연결합니다. 그래서 같은 극끼리 연결해야 병렬이에요. 근데 얘는 병렬처럼 그려지만 선은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야. 이게 직렬이야. 알겠어? 이거 3볼트야. 되겠지? 이런 느낌이야. 자, 빨리 해. 20 몇 번이야? 20 몇 번 해야 돼? 29번. 됐어? 29, 35. (29에) 1번에 답 5, 2번에 답 4. 네, 5, 4. 35번이요. 나쁜 사람들은 채점.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채점하시면 되고요. 질문. 괜찮아. 회로도 느낌 잡겠어? 자, 이런 느낌이에요. 자, 뒤로 가시면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도 있으니까 풀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것들 보여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182페이지요. 딱 봤는데 골 때리는 그림도 있죠. 3, 4, 5, 2, 2. 네. 자, 182페이지요. 20페이지. 됐어. 네. 182페이지에 20번.
21번, 22번 이제 골 때리는데 저 하나만 볼게요. 꼬맹아, 실제로요. 이렇게 되어 있어. 나가. 여기가 4옴짜리 저항, 여기가 6옴짜리 저항, 여기 18옴. 18V. 나 보시면요. 맨 처음에 전자가 나와서 여기에 올 때까지 전자는 몇 볼트 가지고 있어? 18V. 저항을 쓴 게, 전압을 쓴 게 없거든요. 여기까지 18V예요. 근데 여기에 왔을 때 몇 볼트를 써야 되니? 자 봐요. 저항 비율로 전압을 나눠 쓴다 그랬죠? 여기서 몇 볼트 써야 돼요? 6볼. 그쵸. 그러면 6볼트를 썼으니까 여기가 몇 볼트겠니? 12볼트죠. 그러면 우리가 R1의 전압계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구한 6볼트의 정체는 뭐야? 그건 앞과 뒤에 전이차를 구한 겁니다. 되겠어? 우리가 구한 전압계로 구한 6볼트예요. 또는 우리가 V는 IR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한 이 볼트의 의미는 뭐냐? 그건 바로 이 저항에서 사용된 전압을 구한 것과 동시에 이 저항의 앞과 뒤에 전압 차이를 구한 거죠. 그래서 앞과 뒤에 전압 차를 구한 거예요. 그걸 멋진 말로 뭐라고 하니? 전위 차. 전기 위치 에너지 차이. 알겠습니까? 이거 구하는 거예요. 되겠죠? 우리가 전압계로 측정을 한다든가 또는 오매 법칙으로 계산하는 건 전압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저항의 앞과 뒤에 전이차를 구하는 거예요. 되겠어?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자, 이때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전이차가 실제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기 위치 에너지 차이. 맞죠? 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저항은 앞부분이 위치 에너지가 18줄. 그 다음에 저항을 지나가면 위치 에너지가 얼마? 얼마? 여기가 18줄이었다가 여기 저항 하나 지나가면 여기가 몇 줄? 12줄 됐어요. 그러니까 전류는 왜 흘러요? 전류는 물이잖아요.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이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되겠어? 이런 얘기 해요. 자, 거기 휘트스톤 브릿지입니다. 20번이. 브릿지 다리가 낮았어요. 이게 다이아몬드 회로도에 다리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원래는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다리 놨어 이런 뜻이야. 이걸 이제 휘트스톤 브릿지 우리 이렇게 불러요. 이름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그런만 두세요. 이런 것도 있구나. 자, 그랬을 때요. 그림처럼 전기 회로를 꾸미고 저항 R을 연결을 하였더니 검류계라고 하는데 꼬맹아, 전류를 측정하는 기구가 뭐야? 전류계죠. 이 전류계는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회로도에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예요. 자,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니까 멋진 말로 직류 전류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됐어. 근데 우리 집에는 실제로 직류 전류가 아니고 무슨 전류가 흘러요? 교류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한 번은 전류가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전류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0, 1, 2, 3 이런 식으로. 근데 한 번은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이면서도 전류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양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검류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검류계는 교류용 전류 측정 장치예요. 되겠어? 그래서 둘 다 전류 측정하는 거다. 직류용 전류계는 A 직선 동그라미로 쓰죠. 이게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검류계 씁니다. 그때부터는 교류용 전류계 쓰니까. 되겠어? 그래서 검류계는 별거 아니야. 그냥 전류 재는 거야. 자, 그래서 검류계에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 저항 R값이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해서 여기에 검류계를 이렇게 놨더니 여기를 지나가는 전류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이리로 안 지나가. 이리로 전류가 안 지나가. 왜 그럴까? 여기와 여기에 전이차가 없어서. 됐어? 여기가 만약에 10V야. 여기가 5V야. 그럼 전류는 반드시 흘러야 돼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맞아? 네. 거꾸로
그래도 여기가 10V고 여기가 5V라도 전류는 흐르죠. 이렇게요. 맞니? 근데 꼬맹아 여기가 5V인데 여기도 5V야. 전류 흘러? 안 흐릅니다. 그러니까 검유계 쪽으로 전류가 안 흐른다는 얘기는 이 위와 아래에 전위가 똑같아서 그래. 높이 차가 없어. 그래서 전류가 안 흘러. 이 얘기야. 알겠어? 이 얘기야. 자, 그랬을 때 꼬맹아 여기가 얼마냐면 2, 5, 4, R 2, 5, 4, 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당겨볼래요? 당겨볼래요? 이 양쪽으로 이렇게 당겨봐. 몇 줄?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무시하고요. 몇 줄입니까? 얘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 병렬 회로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한번 꼬아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옴, 5옴, 4옴, R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사이에 검유계를 이렇게 연결했다는 얘기죠. 요 그림을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쉬워 보일까봐 저렇게 그린 거야. 피투스톤 브릿지. 자, 그랬을 때 꼬매나 여기 봐라. 여기가 잘 생각해. 14V라고 치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가서 윗줄로 갔다가 들어오는 애 있지. 그 윗줄로 가는 애가 윗줄에서 몇 볼트 써야 돼? 14V. 아랫줄로 가는 애도 아랫줄에서 몇 볼트 쓰고 와야 돼? 14V. 맞아? 근데 윗줄로 이제 14V가 갔어. 여기가 14V란 얘기야. 그럼 윗줄은요 저항 두께가 진열 연결이죠. 몇 대 몇으로 전압을 나눠 써야 되니? 2대 5. 그러니까 여기서 몇 볼트를 쓰겠냐? 4V. 여기서 몇 볼트를 쓰겠냐? 10V. 다시 말해. 여기가 처음에 몇 볼트였어? 14V. 근데 여기서 4V 썼으니까 여기가 몇 볼트야? 10V. 그리고 여기서 10V 다 썼으니까 여기가 몇 볼트가 돼? 0V. 됐어?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쪽으로 전류가 안 가려면 여기가 14V니까 여기가 몇 볼트면 되겠어? 여기도 10V면 되겠어. 그리고 여기가 몇 볼트면 되겠어? 0V. 됐어? 그러면 얘하고 얘가 전위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려면 얘가 전압을 4대 10으로 나눴었죠? 여기서도 전압을 몇 대 몇으로 나눴으면 돼? 4대 10이니까. 됐어? 저항 비율이 몇 대 몇이면 되겠어? 2대 5면 되니까. 됐어? 여기가 4V면 여기가 4ohm이면 여기가 몇 ohm이면 되니? 10ohm으로요. 자, 가운데 다리에 전류가 안 흐르려면 꼬맹아 여기에 있는 저항비 2대 5와 여기에 있는 저항비 똑같이 얼마여야 된다고? 2대 5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4니까 여기가 15ohm이면 저항 비율은 그대로 2대 5를 유지하죠. 되겠어? 가운데 다리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려면 위쪽의 저항비와 아래쪽의 저항비가 같으면 된다. 이해돼? 그러면 양쪽에 전이차가 없기 때문에 전류는 흐를 수 없다. 이해돼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운데 다리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려면 이 저항 비율과 이 저항 비율이 같으면 된다.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I값은 15입니다. 15, 10. 됐어? 그걸 확장한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1번이죠. 해봐. 나오지? 얼마? 이거 6이다. 그거 6이어야 된다. 왜냐면 밑에 다이아몬드에 여기가 몇 ohm이냐면요. 여기가 3ohm이고요. 여기가 몇 ohm이냐면 여기가 2ohm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3과 2의 비율이어야 돼요. 맞죠? 여기 저항 비율과 여기 저항 비율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운데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다행히 여기가 3ohm이니까 여기를 몇 ohm 만들면 돼? 2ohm 만들면 되거든요. 됐죠? 여기를 2ohm 만들면 되는데 여기에 저항이 3짜리가 하나 있고 위에 하나가 붙었어요. 이거 두 개 합성해서 2ohm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6ohm이면 이거 두 개 합성해서 2ohm 되죠.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그리고 22번은 지웁니다. 이건 못 풉니다. 네. 그래서 이건 지웁니다. 넘어가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전류에 의한 열작용.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아까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꿨어? 빛 에너지. 꼬마 전문가. 얘는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꾼대? 열 에너지. 알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의 에너지의 전환, 전력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요거 가지고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몇 개만 풀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요. 194페이지 오세요. 194페이지에 14, 15, 16입니다. 194에 14, 15, 16. 했으니까 14, 15, 16. 자, 14번 답 1번에 얼마? 240. 240. 모르는 건 아니지. 자, 이거 설명 필요한 사람 빨리 손. 네. 자, 3번은 2번은 얘 얼마? 180이죠. 60W짜리를 3시간 썼으니까 6, 38, 180. 됐죠? 15번에 1번이죠. 4분의 1로 줄으니까. 됐어? 4분의 1로 줄어야 돼. 자, 16번이요. 5번. 5번이죠. 100W를 5시간 썼으니까 500W시죠. 아니 5번이 아니고 3번이죠. 네. 그래서 자, 꼬맹아. 194, 195에 있는 17, 18. 17, 18, 19. 세 번째.
17번에 2번 18번 불러요. D, C, A, B 거기에 있는 100V 100W라는 걸 통해서 얘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A, B의 저항값을 구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밝은 건 병렬이 훨씬 밝다. 병렬에서 저항이 작은 게 밝다. 그게 D다. 그 다음 C. 그 다음이 진열인데 진열은 거꾸로 저항이 큰 게 밝다. 그래서 A, B. 되겠어요?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중학교 내신입니다. 19번. 19번에 몇 번? 안 들렸어. 자, 꼬맹아, 전력 구하식. P는 불러. VI. 또 I 제곱 R. 또 R분의 V 제곱. 꼬맹아, 머리가 있다고 치면 전력을 지금 거기서는 R분의 V 제곱으로 하시면 저항값은요 P분의 V 제곱으로 막바로 구할 수 있어요. 돌려가면서 계산 안 해도 됐지? 이런 식으로 공식을 좀 살아있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분밖에 없어요. 자, 5분 안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전기 파트요. 쭉 넘겨서 푸시면 되고 5분 동안 선생님은 질문 받을게요. 개별적으로.